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 캐런 리날디는 20년 이상 편집자로 일했다. 하퍼 콜린스의 편집장이자 하퍼 웨이브의 창립자이며 영화 매기스 플랜의 원작자이자 뉴욕타임즈, 오프라닷컴, 타임지 등 여러 매체에서 칼럼을 쓰고 있다. 이 책은 그녀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출발했다. 40이라는 나이에 처음 서핑에 도전하면서 무수히 넘어진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자 형편없이 못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에 대해 쓴 글이었다. 서핑에서 멋있는 순간은 찰나다. 끝없이 패들링하고 파도를 타기 위해 일어나지만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순간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게 인생에서 몰아치는 파도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인생에서도 멋있는 순간은 찰나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들이다.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인생에서 덮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파도를 타며 다시 일어나는 경험에서 쌓았다고 말한다. 처음 홀로 파도를 타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생산성의 차원에서 보면 터무니없이 비생산적인 일인데다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 17년간 서핑을 하며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파도가 닥쳐올 때마다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렀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한 게 언제인가? 돈을 버는 일도 아니면서 생산적이지도 않는 그런 일을 시도한 기억 말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그 일을 시도할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역경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캐런 리날디가 만난 첫 번째 파도는 누구나 처음은 엉망이다. 두 번째 파도는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세 번째 파도.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 네 번째 파도. 기대하지 말고 시도하라. 다섯 번째 파도. 극과 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여섯 번째 파도. 만약에 라는 걱정은 버려라. 일곱 번째 파도는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 이렇게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고 인생을 배웠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완벽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코스타리카에서 내게 주어진 의무는 단 하나였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는 매일 7개의 서프보드를 해변으로 가져가서 몇 시간이고 계속 서프보드 위에서 떨어지고 넘어졌다. 이 여행은 일주일 내내 놀기만 한 내 인생 최초의 경험이었다. 일주일 동안 일을 접고 자유롭게 서핑을 즐겼다.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했으며 나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전염병에 걸렸다. 며칠 뒤 나는 타투 전문점을 찾았다. 코스타리카를 떠나기 전에 다 함께 타투를 하자고 가족을 설득한 터였다. 아마도 나는 햇볕에 그을린 10대처럼 몹시 흥분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감정은 예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감정이었다. 내가 살아온 나날 중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했다. 내가 어른의 합리성을 잃어버린 걸까? 나는 스티븐 킹의 소설 샤이닝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문구를 떠올렸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그렇다. 살면서 재미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 이 오래된 속담을 언급한 것은 스티븐 킹만이 아니다. 18세기 시인이자 철학자인 위대한 프리드리히 실러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에서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경고한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말을 완전하게 느낄 때 놀이를 하며 놀이를 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정글에 있던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완전한 인간이었으며 그 점이 무척 좋았다. 모순되게 들리겠지만 놀기는 힘들다. 진정으로 노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논다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일과 삶의 균형을 두고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훌륭하게 잘 노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공원 근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공원이 지금보다 10배는 많을 테니까. 진심으로 노는 것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다들 지나친 책임감을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노는 것이 힘든 이유는 못하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기도 완벽한 달인이 되기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정체불명의 즉흥적인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라. 아이들이 어른처럼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면 그토록 무질서하게 깔깔거리며 놀이에 푹 빠지지 못할 것이다. 놀이가 힘든 이유는 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덫, 일은 나. 우리는 어느 광고에서 말하듯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다 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성취한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도를 내포한 말이다. 위험한 덫이다. 고개만 돌리면 우리의 삶을 일에 헌신하게끔 묵과한 징후들이 보인다. 저급하지만 귀에 확 들어오는 문구들.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다. 나도 그렇게 말했다. 물론 나는 내 일을 사랑하며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내 개인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나는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일은 놀이와 다르다. 나에게 서핑이 매력적인 이유 중에는 직업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 직업으로 하는 일과 멀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잡지 서퍼의 표지를 장식했던 아이언스를 자주 떠올리곤 한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퍼 중 한 명이었다. 인터뷰 도중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내게 모든 것을 준 스포츠와 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다. 세계 챔피언인 앤디 아이언스는 평생을 가장 멋진 파도를 타며 보냈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포츠인으로 칭송받았지만 서핑을 하면서 가장 짜릿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 인터뷰를 보고 서핑도 어떤 면에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힘의 역학이 변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놀이이거나 본질적으로 노동인 활동은 없다. 이 말이 실존적으로 들린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나는 놀이와 일의 어떤 행위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하는 활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이 개념은 케임브리지 대학 프랑스 문학 교수인 내 친구 앤디 마틴에게 빌려왔다. 앤디는 전 세계를 다니며 서핑을 했다. 내가 앤디에게 사르트르는 실존적 불안과 싸우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묻자 그는 존재와 무를 언급했다. 사르트르는 말했죠. 서핑을 하건 스키를 타건 모두 소크라테스가 되려 한다고요. 즉, 그것들을 초월해 신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꿈과 경험 사이에는 불가피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우리의 의식에는 실패감이 자리 잡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대로 완벽함에 도달하겠다는 신화 또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결코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못하는 일을 하는 것도 몹시 힘들 수 있다. 늘 불완전하다고 느낄 테니까. 사르트르는 도전을 고려한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사르트르의 말대로 하자면 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인데도 터무니없이 숭고함을 열망하죠. 이따금 두 가지가 찰나에 일어나는데 바로 그 지점에 불멸의 기쁨이 존재합니다. 이 글의 불멸의 기쁨을 맛보려면 완벽함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그 완벽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숭고한 순간들을 찾는 과정에서 더 작은 순간들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놀 자유, 못하는 것을 할 자유를 줌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실용주의자이다. 하지만 당신은 훌륭한 실존주의자다. 사르트르가 말했듯 놀이는 자유다. 일 중독을 명예의 훈장으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충만함과 성장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 충만하지 못한 삶, 즐기지 못하는 삶의 변명거리로 일을 내세우는 일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가?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아버지나 배우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더 자주 헬스클럽에 가지 못하는 걸까? 왜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지 않는 걸까? 좀 못하더라도 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지 않는 걸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열심히 일했는가를 두고 으스대려는 태도다. 하지만 내가 이를 훈장으로 삼는 덫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언젠가 지호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엄마, 그 사람들은 왜 엄마한테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켜?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순진한 질문에 견주어 내 대답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없단다. 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 시간 관리 능력을 즉시 인지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왜 엄마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맨날 일이 많다고 불평해? 당시 9살이던 아이가 내 가슴에 총을 한 방 쐈다. 일에 몰두하는 것과 다른 모든 경험을 차단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다르다.
궁극적으로 이를 대하는 이런 편협한 태도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차단해 버린다. 놀이나 여가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요제프 피퍼는 놀이와 여가에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이해해둬야 할 점이 있는데 여가는 정신적 태도다. 여가는 휴가, 주말, 방학 등 남는 시간에 생기는 외부적 요소의 결과가 아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서핑 영화는 스텝 인투 리퀴드인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전문 서퍼와 작가 샘 조지는 서핑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져 물 밖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그 기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더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 되게 한다면 서핑이 사회적으로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가와 놀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얘기해주는 이 부분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모습은 저희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아이들 역시 그때가 가장 그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오르네요. 나오미 시아부 나이의 친절함이라는 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함이 무언지 진정으로 알려면 가진 것을 잃어봐야 한다. 묽은 수프에서 소금이 녹아 사라지듯이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껴봐야 한다. 손에 쥐고 있던 것, 소중하고 중요하게 간직해 왔던 것, 그 모든 것이 떠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알게 된다. 친절함이 없는 풍경이 얼마나 쓸쓸한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버스 안에서 승객들은 옥수수와 닭고기를 먹으며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친절의 부드러운 중력을 배우려면 흰 판초를 입은 인디언이 죽어있는 길을 지나봐야 한다. 그가 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도 계획을 세워 온 밤을 여행한 자다. 그를 살아있게 했던 것도 단조로운 호흡이었다. 친절함이 내면의 가장 깊은 것임을 알려면 가장 깊은 다른 곳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알아야 한다. 이 슬픔에 젖어 잠에서 깨어나 봐야 한다. 너희 목소리가 모든 슬픔의 실가닥을 올로리 알았제 그 천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때까지 이야기해봐야 한다. 그때는 친절함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친절함만이 너희 신발끈을 매주고 밖에 나가 편지를 붙이고 빵을 사게 해준다. 오직 친절함만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말해준다. 내가 찾고 있던 것은 어디든 그림자처럼 친구처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라고. 나에게 가장 친절을 베풀고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하며 세상으로 뛰어나가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놀 때 우리는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가장 멋진 성장은 좋아하는 놀이를 그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할 때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소중한 삶의 아름다운 세상에 머물게 해준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는 저에게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고 못하는 일을 시도하라.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파도가 닥쳐올 때 견뎌낼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캐런이 서핑을 시작했던 것처럼 못하는 일에 다시 또는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